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거대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날린 강력한 경고장이고, 다른 하나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쏟아지는 강남의 피마르는 급매물들입니다. 시장이 참 기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남 핵심지는 수억 원씩 호가가 빠지며 급락세를 보이는데, 정작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와 오피스텔로는 돈이 몰리며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오르는 곳은 규제를 피해 불타오르고, 파는 사람은 세금 시한폭탄 앞에서 피가 마르는 철저한 삼중분화 시장. 과연 지금 우리는 집을 사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던져야 할 때일까요? 오늘 준비한 핵심 뉴스 10개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1. 한국은행의 이례적 경고 15억 이하 아파트가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이다. 오늘 첫 번째이자 가장 뜨거운 뉴스는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한은이 오늘 아침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한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해보니 전체 거래 중 15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무려 96.2%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강남 등 초고가 시장이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으로 멈춰 서자 집을 사려는 대기 수요가 일제히 15억 이하 중저가 시장으로 몰려가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통계로 확인된 셈입니다. 과거 2019년 12.16 대책 당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었던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에게 15억이라는 숫자는 심리적이자 정책적인 마지노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굳이 15억 이하 구간을 가계부채 뇌관으로 콕 집어 지목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는 향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들 때 DSR 규제 강화나 스트레스 DSR의 핀셋 적용 타겟이 바로 25억 이하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15억 이하 시장에 대한 대출 문턱마저 높아진다면 현재 갭 투자와 영꿀로 버티고 있는 노도강 등 외곽 지역의 상승세는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지금 당장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입니다. 뉴스 2.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D-57 4월 초를 놓치면 세금 폭탄 터진다. 두 번째 뉴스는 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타임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오는 5월 9일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두들겨 맞게 됩니다. 최고 세율이 무려 75%에 달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82.5%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게다가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물거품이 됩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진짜 마지노선은 5월 9일이 아니라 4월 초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서울의 주요 핵심지들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집을 팔려면 구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심사 기간만 최소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즉 오늘 당장 집을 내놓고 매수자를 찾아 4월 초에 도장을 찍어야만 허가를 받고 5월 9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강남, 서초, 송파 등지의 수억 원 낮춘 금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간의 압박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조급함이 극에 달하는 3월 말부터 4월 초 이 시기에 튀어나오는 초급 매물들은 실거주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과거 2022년 말 하락장 이후 찾아온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 3. 입주 앞에 장사 없다 송파 강동을 덮친 4,500가구 입주 폭탄 현장. 세 번째 뉴스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잠실 일대의 생생한 현장 리포트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이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특히 송파구의 타격이 가장 뼈아픕니다. 오늘자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의 두 단지의 합산 4,500여 가구가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은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실레미안 아이파크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시세는 연초 14억 원 대에서 현재 11억 원 후반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구축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일명 엘리트 단지들의 전셋값도 덩달아 1억 2억 원씩 빠지면서 매매가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 말 가락동 헬리오시티 9,500가구가 입주할 당시 송파구 일대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폭락했던 이른바 역전세대란의 대자비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조합원들과 갭 투자자들은 잔금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금을 낮추고 결국 버티지 못한 급매물들이 시장에 투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충격파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과거 헬리오시티 때도 입주장 충격은 6개월을 넘기지 않았고 입주가 마무리되자마자 가격은 비자 반등을 했습니다. 서울 전체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여전한 만큼 잠실의 이일시적 하락세는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 4. 이재명 정부의 승부수 싱가포르식 토지임대부 주택 드라이브. 네 번째 뉴스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려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움직임입니다. 정부가 LH의 민간 건설사 대상 토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공공택지를 이른바 싱가포르식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분양으로 돌리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 중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땅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그 위에 지어진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시사하는 바는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이나 최근 서울시의 마곡지구 토지임대부 분양의 사례를 돌이켜보면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공공이 공급을 독점하고 분양가를 억누르면 당장 당첨된 소수에게는 로또가 되지만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결국 민간 시장의 공급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PF 대출 부실 사태로 건설사들이 아파트 짓기를 포기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공공택지마저 독점해버린다면 향후 34년 뒤 도심 내 신축 아파트의 품귀 현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이라면 공공분양 청약만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존 재고 주택시장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반드시 병행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뉴스 5. 전셋값 56주 연속 상승 강남 빼고 다 오르는 무서운 임대차 시장. 다섯 번째 뉴스는 서민들의 삶과 가장 직결된 전세 시장입니다. 앞서 잠실 일대는 입주 폭탄으로 전셋값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철저히 강남권 일부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까지 무려 56주 연속 상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잠실의 나비 효과가 미치지 않는 마포, 성동, 노원, 은평 등 강북과 외곽 지역은 전세 매물이 말라붙으면서 부르는 게 값이 되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빌라를 포기하고 무조건 아파트 전세로만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갱신 청구권으로 묶인 매물은 나오지 않으니 가격이 치솟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문제는 이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전셋값이 올라 매매가와의 격차, 즉 갭갭이 줄어들면 웅크리고 있던 갭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현재 서울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율이 60%를 넘어 70%에 육박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중저가 아파트의 매매가를 다시 위로 쏘아올리는 가장 강력한 로켓 엔진이 될 것입니다. 뉴스 6. 오피스텔의 화려한 부활 14개월째 상승, 아파트 대체제로 폭등. 여섯 번째 뉴스는 아파트 시장의 규제를 피해 돈이 몰려드는 오피스텔 시장입니다. 한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던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이 무려 14개월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방 2개, 3개짜리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의 경우 1년 전 대비 평균 거래가가 10% 가까이 급등하며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오피스텔일까요? 답은 규제와 공급에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폭등기 당시 아파트 대출이 꽉 막히자 규제가 덜한 아파텔로 돈이 몰렸던 역사가 지금 2026년에 정확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에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겹겹이 묶여 있지만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치명적인 것은 공급입니다. 올해 서울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구하다 지친 세입자들이 교통이 편리한 도심의 신축 오피스텔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 월세 수익을 노리는 은퇴 세대의 현금까지 가세하면서 오피스텔 시장은 당분간 식지 않는 용광로가 될 전망입니다. 뉴스 7. 빌라 시장에 몰라 끊어진 주거 사다리, 노도강으로 몰려가는 갭 투자. 7번째 뉴스는 씁쓸한 시장의 단면, 빌라 시장의 철저한 붕괴 현상입니다. 2년 전 전국을 휩쓸었던 전세 사기 사태의 후유증은 시장의 구조 자체를 기형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빌라는 전세든 매매든 절대 쳐다보지도 말라는 인식이 뿌리박히면서 빌라 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서울 빌라 낙찰 가율이 60%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빌라라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1억 2억 원의 소자본으로 내 집 마련을 시작하거나 갭 투자를 하려던 사람들이 빌라를 버리고 노원,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의 30년 된 낡은 소형 아파트로 맹렬하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노도강 지역의 3억 5억 원대 아파트 거래량이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폭증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빌라 시장의 붕괴가 역설적으로 서울 외곽 노후 아파트의 가격 방어를 넘어 상승 동력이 되고 있는 이 기현상. 1주택 실거주를 노리는 서민들의 진입 장벽은 이제 빌라가 아닌 아파트로 훌쩍 높아져 버렸습니다. 뉴스 8. 6월 지방선거 변수 표심 앞에 흔들리는 정책, 규제 완화의 시그널. 8번째 뉴스는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이 선거 모드로 돌입하면서 하루가 멀다고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GTX 조기 개통,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 철도, 지하화 등 메가통급 개발 호재들을 앞다퉈 터뜨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선거는 늘 강력한 단기 촉매제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대규모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의 2분기에는 예외 없이 지역별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펴고 있지만 전월세난에 지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선거 직전 다주택자 규제나 취득세 완화 같은 깜짝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철도 교통망 확충이나 재개발, 인허가 단축 같은 공약들이 실제 실현 가능한 예산이 배정된 것인지 아니면 선거용 헛공약인지 냉정하게 가려내는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뉴스 9. 은행채 금리의 역습 치솟는 주담대 금리, 영끌 쪽을 다시 덮치다. 9번째 뉴스는 현금 흐름을 위협하는 무서운 지표, 바로 대출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 어느덧 3.7%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다시 4% 중반을 넘어 5%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사하는 바는 뼈아픕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시장 금리가 먼저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는 2024년과 2025년 초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믿고 변동금리로 한도 끝까지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샀던 이른바 2차 영끌족들의 숨통을 다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달이 수십만 원씩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영끌족들의 한계 매물이 올 하반기부터 경매 시장이나 금매로 쏟아질 뇌관이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철저하게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현금 흐름을 보수적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뉴스 10. 2026년 하반기 역대급 공급 절벽 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믿음의 근거. 마지막 10번째 뉴스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운명을 결정지을 공급 데이터입니다. 각종 부동산 연구소들이 쏟아내는 지표를 종합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만 5천 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서울의 연간 적정 필요 수요가 4만 5천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반토막도 안 되는 처참한 수치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마저 3년째 역대 최저치를 바닥재로 깔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에 물건이 없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서두르고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연일 발표하지만 그것은 빨라야 2030년에나 입주가 가능한 그림의 떡입니다. 당장 올가을, 내년 봄에 이사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들어갈 새 아파트가 없다는 것이 차가운 현실입니다. 지금 5월 9일 양도세 절세 매물이 쏟아지며 가격이 흔들릴 때가 유일한 매수 기회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근거가 바로 이 압도적인 공급 절벽에 있습니다. 과거 2020년 폭등기 직전에도 23년간의 지독한 인허가 가뭄이 선행되었습니다. 수요를 누르는 규제는 정권이 바뀌면 풀리지만 멈춰버린 공급은 물리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34년의 시간을 절대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클로징. 오늘 10가지 뉴스를 통해 2026년 3월 13일 현재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철저하게 해부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15억 이하 시장의 과열을 경고했고 5월 9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강남권의 진짜 마지노선은 4월 초로 좁혀졌습니다. 잠실 전세는 폭락하지만 서울 전역의 전세값은 56주째 불을 뿜고 있고 아파트 공급이 멈춘 사이 오피스텔과 노도강 낡은 아파트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장입니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은 얼굴을 하고 옵니다. 누군가는 금리와 입주장 공포에 떨며 헐값에 매물을 던지지만 데이터와 흐름을 읽는 누군가는 4월 초에 쏟아질 강남의 급매물을 쓸어 담으며 인생을 바꿀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데이터와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에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